네, 여러분 13일이죠. 13일 방송 레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3 회원님, GM25 회원님들 컨텐츠 업데이트 돼 있으니까 빨리빨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별다른 이슈는 없고요. 오늘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리턴 제한 삭제, 오피리턴 용량 제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저기 코인 트레이딩 위주로 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코인 트레이딩 하는 유튜브는 아니고요. 물론 트레이딩 가격 비트코인 프라이스라든지 크립토 프라이스도 중요하게 봅니다만 사실은 그 프라이스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개입한 인자들을 오히려 분석해 가지고요. 정보 기반으로 좀 많은 수익을 올려보고, 수익도 많이 돈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도 많이 올려보고, 또 그 다음에 크립토 전반적인 이 5년이고 10년이고 좀 장기적으로 가는 크립토 산업에 한번 발들여보자. 이왕 크립토 투자한 거, 그런 식의 컨셉의 미스터 벨린 CI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당장 내일 가격, 다음 주 가격 트레이딩 보고 싶다, 트레이딩 정보 보고 싶다 그러면 잘못 찾아오신 유튜브고요. 그래서 여러분 100뷰 이하로 잘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오히려 구독 취소를 눌러주시라고 얘기하는 방송, 뷰수가 많이 안 나오길 바라는 방송 유튜브입니다. 자, 오피리턴 제한 삭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엄청 너무나 짧게 얘기 드리면 이 비트코인의 이제 정크 데이터, 예를 들면 JPG 이미지가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각 트랜잭션 데이터들이 엄청 덩치가 커지면서 노드들의 비용 발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최소한 어떤 정책이나 어떤 중요한 정책을 변경할 때는 어떤 충분한 토론의 기술적인 토론을 거쳐서 커뮤니티로부터 인정받은 업그레이드만 비트코인은 머지가 돼야 되는데, 이 비트코인 이 GitHub라는 비트코인 코드 베이스죠. 비트코인 리파지토리라고 해서 비트코인 코드가 실제 메인 코드가 들어있는 그 장소에서 개발자들이 이제 일을 하겠죠. 근데 이 개발자들이 자기들이 어디에 매수가 됐는지, 뭔가 뒷배가 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의도를 가진 코드 수정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전체 커뮤니티에서 크게 반대를 하고 나섰고, 또 비트코인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그냥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실제 비트코인 자체에 비트코인 개발을 참여했던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생태계 자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실제 현업가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 사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코어라고 해서 비트코인 전체, 그래,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 네트워크죠. 비트코인 스탠다드 구현. 비트코인은 여러분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구현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구현할 수 있고 여기서 구현할 수 있고 똑같이 복사해서, 그걸 포크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포크의 가장 우리가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는 비트코인 코어는 보수적이어야 되고 수정이 안 돼야 되는, 수정을 할 때 가장 리퍼런스, 가장 기준이 되는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보수적이어야 되고 많은 토론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실제 비트코인 노드의 전체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코드 베이스인 비트코인 코어는 우리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즉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도 특정 개발자나 어떻게 이 개발자들 어디서 굴러먹고 온 개발자든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회사가 아니에요. 비트코인 회사 없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어, 단체인데, 전 수익 구조, 얘네들이 어떻게 개발자들이 수익 구조를 먹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개발자들이 일을 합니다. 아무튼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개발자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들이 단독적으로 어떤 오피 리턴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품을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의 제한을 풀어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각 트랜잭션이 너무나 커지거든요. 비대해진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자체가 이 사쿠시 나카모토의 전체 컨셉대로 간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미스터 벨린 개인의 제 의심은 비트코인 디파이나 비트코인 엔터프라이즈, 비트코인 기업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압박이 들어오는, 회사의 압박이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개발자를 매수했다. 요게 제 가정입니다. 아직 이거를 증거는 없지만 지금 확실한 물증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잡혔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된 게 바로 오피 리턴 제한 삭제 이슈로, 뭐 한국에서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튜버들이 아예 일도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 이슈가 이제 한 2주, 1, 2주 됐습니다.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 갈수록 큰 이슈로 터질 겁니다. 예. 그래서 미스터 berlin도 여기 보시다시피 리뷰로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클로즈 됐습니다. 예. 커뮤니티 반응이 워낙 거세니까 클로즈가 됐어. 그래서 머지를 하지 못하고 이미 클로즈가 됐습니다. 애초에 이 코드 수정 자체가 어색하고 뭔가 이상한 뭔지 모르게 맥락 없는 플리캐스트였고요. 그래서 미스터 berlin도 리뷰를 하나 달았습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좌절이 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제 좌절이 됐는데 이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다 클로즈를 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얘를 보면 이분인데 클로즈를 했어요. 뭐 하여튼 디스커션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좌표를 바꿨을 뿐 다시 새로운 풀리캐스트 거의 비슷한 내용을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또다시 풀리캐스트 오픈했고요. 그래서 이 오피스턴 이슈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미스터 berlin 또 똑같은 코드, 또 똑같은 리뷰 또 달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흘러가는지. 그래서 저는 오피 리턴 그 자체의 이 리미트도 문제인데 중요한 건 개수도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저기에 트래킹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오피 리턴 내가 제안에 오피 리턴 일종의 서울시로 치면 그린벨트 해제에 찬성한다. 그러면 이제 썸스 업을 눌러주시고요. 따봉을 눌러주시고 난 찬성한다. 새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커뮤니티 하도 문제가 커뮤니티에서 들고 일어서니까 완전히 새로운 좌표로 오픈했습니다. 먼저 내용 완전 거의 비슷해요. 약간의 파라미터 수정 빼고 여러분들이 그린벨트 해제에 찬성하시면 찬성. 그다음에 난 비트코인이 라이트하게 유지되고 효율적으로 작은 덩치로 유지되길 원한다면 썸 다운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보유자면은 이 당장의 가격하고는 관련이 없어도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이 장기적인 미래와 아주 밀접히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단순히 내가 코인 트레이더가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좀 묻어간다 이렇게 내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함께 간다 하신다면요 보트를 해주시고 X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것도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이해하고 또 실제 뒷단에서 단지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 보여주는 BTC뿐만 아니라 뒷단에서 어떤 일이 물밑에서 일어나는지를 아주 잘 공부를 하시는 기회로도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 지금 엄청난 큰 이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스터 berlin이 처음 지적할 때쯤만 해도 떠든 사람 몇 명 없었는데 이제 이 트위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한 이슈. 그래서 그걸 OP 리턴이라고 합니다. OP 리턴이 뭔지 이런 거 부분은 우리 CP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렸지만 또 크립토 공개적인 지식 공유로는 크립토 포뮬라 1입니다. 1. 1번 방송에서 제가 1시간짜리 영상 올려놨으니까 UTX가 뭐야? OP 리턴이 뭐야? 이게 다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와중에 이제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잠깐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 이름을 가졌을 뿐인 과연 이 기터브 소스 코드를 관장하는 소스 코드 저장소의 주인은 누구야 대체? 비트코인은 우리 모두의 것인데 주인이 누구냐고. 기터브 비트코인. 자, 그게 저도 의문이거든요. 누군 갖고 있겠죠. 근데 한번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뭔데? 회사야? 회사가 아니잖아. 대체 누가 가지고 이렇게 지 멋대로 이슈를 닫고 열고 하는 겁니까? 예. 그거 이제 반발해가지고요. 저희가 미스터 berlin에서 실제 노드를 P2P 기터브는 일종의 이제 기터브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또 크로소프트죠. 또 네가 있어. 또 게이츠, 빌 게이츠의 회사인 사실상 빌 게이츠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됐죠. 그래서 이제 완벽한 100% 자회사입니다. 기터브는. 그래서 뭔가 모르게 MS에서 뭘 하고 있는지 뭐 오더가 떨어지는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개발자들이 매수됐는지 이상한 풀리캐스트를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플리캐스트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뭔가 개선, 이더리움 요새 뭐 업그레이드가 많은데 이더리움 진영처럼 뭔가 네트워크의 수수료를 줄인다든지 감면한다든지 이런 식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제한 코드를 왜 지워? 정책을 왜 반대? 비트코인의 성능 향상이나 어떤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왜 정책을 바꿔버리냐고, 커뮤니티 동의 없이. 그게 문제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 GitHub 리파지토리가 현재 어떤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개인의 단체의 것이, 개인의 것이 자기 막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현재 상태라면, 그렇다면 우리 P2P로 가자. 개발 자체도 비트코인 자체가 P2P 캐시 시스템이니까 P2P 현금 시스템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개발 자체도 P2P로 하자라고 해서 미스터 벨린에서 레디클 프로토콜이라고 있습니다. 레디클 솔루션을 통해서 비트코인 리파지토리, 실제 이름이 비트코인이에요. 오리지널 네임 비트코인으로 해가지고요. 대신에 내 건 아니야. 내 개인 건 아니고 누구의 것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P2P니까. 여러분들 옛날 토론트 기억나시죠? 우리 토론트 막 받을 때 P2P 뮤토런트 막 많이 썼잖아요. 그거 받을 때 다운로드 받는 그 파일이 개인 겁니까? 그냥 다 조각을 모아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코드 베이스도 그런 식으로 P2P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서버에 노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져가면 자기께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운영권이 자기의 P2P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쭉 퍼지는 거예요. 마치 비트코인 네트워크처럼. 그래서 맥OS, 윈도우는 제가 안 쓰니까 맥OS 기준으로 이런 명령어, 터미널 여시고 이 그대로 명령어 두 번 명령어를 하시면요, 디스멜을 만들어 놓은 비트코인 P2P 코드 베이스를 클론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여기 유튜브뿐만 아니라, 사실 유튜브야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 사실 뿐만 아니라 X라든지 SNS 상에서 개발도 P2P로 하자라고 하는 이 토픽을 매우 막 떠들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워낙 중요한 이슈라 다뤄드렸습니다. 자, 아비트럼이 인플로우가 빡세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사실 이 에코시스템으로서의 이더리움, 그리고 그냥 뭐 크립토 체인으로서 이더리움 이미 성공한 에코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인프라로서의 역할도 아주 걸출하게 해내고 있어가지고, 아비트럼 같은 L2들이 베이스나 아비트럼, 옵티미즘 이런 계열, 이제 이런 계열 L2들이 진격하고 있다. 그야말로 진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아비트럼이 아주 인플로우라고 하면은 인플로우 액티브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인플로우. 예. 그러니까 인플로우는 정말 전체적으로 되게 긍정적인, 어쨌든 들어오고 있다. 네트워크 안으로 인입되고 있다. 가치들이, 밸류들이 뭐 1빌리언 달러라고 하네요. 근데 오버 더 파스트 빅이니까 진짜 한 주 만에 빌리언 클래스의 자금이 아비트럼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비트럼이 잘 되면 이더리움이 잘 되는, 아비트럼 호재, 베이스 호재면 이더리움 호재, 옵티미즘 호재면 이더리움 호재. 예. 이들이 다 무슨 관계고, 다 무슨 계층을 갖고 있고, 무슨 에코시스템을 갖고, 무슨 맥락을 갖고 있는지는 바로 우리 MBCP3 회원님들은 다 전문가가 돼 있어요. 이미 돼 계시고, 앞으로도 쭉쭉 이더리움 롤업 관련해가지고, 이 중에 롤업도 있고 아닌 롤업이 있습니다. 롤업이 아닌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워낙 에코시스템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계층별, 그다음에 역할별, 컨센서스별 너무나 시장이 커요. 그래가지고 그 시장을 파악을 하려면 뭔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CP3 회원님께 아주 상세하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롤업 계통이나 이더리움이나 롤업을 다루는 이 컨텐츠 중엔 진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한국어로 하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어디 제대로 설명해 주는 데 별로 없어요. 딱 모아가지고 뭐 블로그에 여러 테크니션들이 막 정리해 놓은 그런 건 있지만, 이거를 말로 해가지고 방송을 해가지고 A to Z까지 이렇게 해드리는 컨텐츠 없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솔라나 해커톤 뭐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해커톤을 하잖아. 그러면 빌드 스테이션, 오피스를 무료로 이제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한 일주일 넘게.
저는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이거 티셔츠 가지러 가야 되는데, 예.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티셔츠 좀 탐나서 한번, 이번 주 한번 가봐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갈 수 있을지는. 저 워낙 다른 게 바빠서. 자, 저는 리모트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우리 영 디벨로퍼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이거 베를린이거든요. 예. 저도 종종 갑니다. 종종 들리긴 하는데, 잠깐 들리다 이제 여기 뭐 얘기는 하고 오는 거죠. 여기서 뭐 내가 노트북 펴고 이렇게 일할 계제는 아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이렇게 모니터 무상지 랩탑만 딱 들고 와서 모니터 연결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뭐 식사도 제공이 가끔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또 일 끝나고 또 술 한잔 해야죠. 그래서 커뮤니티도 활동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프리하게 나가서 얘기도 하고 막 그 특히 정보 교류도 많이 됩니다. 실제. 그래서 막 멘토링도 받고, 어쨌든 결론은 뭐 두 분 다 이제 솔라나 이제 그 슈퍼팀이라 있습니다. 솔라나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 각국에 솔라나 뭐 독일도 있고 뭐 각국에 있습니다. 스페인도 있고 어디도 있고 막 파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프랑스도 있고 막. 그래서 등지에 아마 슈퍼팀 서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도. 그래서 전 세계에서 뭐 돈이 어디서 다 이렇게 오는지, 전 세계 이제 솔라나의 어떻게 보면 그 커뮤니티 중흥을 위해서 뛰는 분들이거든요. 자, 뭐 그렇습니다. 솔라나는 아무튼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토큰뿐만 아니라 솔라나 그 코인 외에도 이 솔라나는 이런 개발자 커뮤니티들을 너무 잘 챙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자들이 솔라나를 써서 막 만드는 거야. 민코인도 만들고 솔루션도 만들고, 이런 부분 다른 에코시스템들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일단 돈이 뭐 많고 봐야 될 텐데,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이런 거를 비트코인 설명을 할 때 좀 고급지게 잘 설명한답시고, 이제 TCP/IP 기존에 이제 웹2가 이제 이거고, 웹3가 이거란 얘기인데, 웹2 컴퍼니 뭐 구글, 넷플릭스, 애플 같은 회사들 TCP/IP 기반으로 이제 다 결국은 해먹은 인터넷 회사들이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커런시가 있고,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프로토콜이 틀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이런 약간 고급지게 설명한답시고, 근데 고급지게 설명하는 비트코인 자료들이요, 다 보면은 제대로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되게 전문가처럼 행세를 하는데 너무 비트코인을 모르는, 일단 왜 그러냐면요, 비트코인 코드 리뷰를 안 해보면 모릅니다. 비트코인 실체를 봐야 되는데, 실제 비트코인 CPP 앱이기 때문에 실제 그 CPP 코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그걸 알고 있는 게 바로 코어 디벨로퍼들이고, 그걸 개발을 참여하는 개발자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으니까 주물럭거리게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일반 대중들 99.999%의 여러분들 포함한 대중들이 모르니까 진짜 뭔지, 비트코인이. 그거를 최대한 말로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이 이제 미터빌링 같은 채널이고요. 근데 되게 극소수입니다. 제대로 알려준 데가.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비트싱 때문에 이 비트코인 코어 데벨로퍼들이 막 지멋대로 하는 거야. 지가 이제 CPP 개발자니까.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코드인데, 뭐 아무것도 아닌 코드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코드인데, 이번에 OP 리턴 사태도 너무나 이슈 자체가 유명해져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막 큰 이슈처럼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모르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비트코인이 커런시 기반으로 해서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아니, 네트워크가 오히려 차라리 네트워크 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일단 이 그림도 틀렸고요. 비트코인도 TCP/IP 씁니다. TCP/IP 없으면 커뮤니케이션을 못 해요. 아니, TCP/IP가 있어야 돼, 비트코인도. 특히 노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서버라고 말씀드렸죠. 노드 안에는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블록 정보인데, 그래서 각 노드들은 어쨌든 간에 동일한 블록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싱크를 시킵니다. 자가 전 세계 뭐 몇십만 개입니까? 20만 개입니까? 2만 개가 20. 하여튼 엄청 많은 수의 이제 노드가 전 지구상에 있는데, 얘네들 결국 싱크가 됩니다. 그래서 노드끼리 커뮤니케이션 할 때 TCP/IP 쓴다고. 그 다음에 노드한테 어떤 명령을 내려가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 있습니다. 그런 부분 JSON RPC 프로토콜 쓰는데, 걔도 사실은 다 이제 결론은 아예 TCP/IP가 돌아가야 이 작동이 되는 부분이고요. TCP/IP 기반으로 비트코인도 돌아가고, 심지어 그렇게 얘기할 거면은, 그러니까 전송 레이어로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트랜스퍼 레이어는 TCP/IP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전문적으로 하면 되는데,
프로토콜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까? 이상에?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OSI 7계층입니까? 뭡니까 이거? OSI 7을 얘기하려면 프로토콜 레이어가 아니라 트랜스퍼 레이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프레젠테이션, 여기 이미 밑에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나오고 막 이렇게 OSI 7을 얘기할 거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이거 무슨 모델이지? 알 수도 없는 저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떠든 판이 원래 비트코인 판이고요. 크립토 판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외국도 그럴진데 한국 크립토계는 진짜 제가 저를 딱 빼면요. 그 극소수, 제가 볼 때는 진짜 제 환톤에 꼽을 것 같아요. 극소수를 제외한 이 크립토나 비트코인을 이해를 하는, 아예 그냥 그 관심 없고 그냥 코인 많이 벌어서 KRW로 빨리 빠른 시간 안에 KRW 부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만 99.99999%예요. 예, 예. 잘못 오셨어요. 혹시 그런, 나도 이제 그런 거라면 제발 구독 취소하고 제발 가주세요. 지금 최근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진짜 구독 마이너스 1 막 찍혔더라고. 진짜 박수를 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낭비, 내 인생 낭비 둘 다 낭비야. 서로 도움 안 되잖아. 그래서 서로 보는 방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야지. 메스벨한테 멤버십도 가입해서 정당한 저한테 대가를 주시고 제가 정당하게 제 풀타임 써가지고 정보 제공해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에코시스템이 도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다 무슨 업비트에서 와가지고요. 업비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막 아니면은 좀 더 많이 보면 트레이딩 뷰 막 이런 거 보고 이렇게 해서 크립토를 해가지고 KRW 부자가 되겠다. 이거는 저희 시청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사상 최초, 전 세계 최초 비트코인 뷰 광고로 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봐준다고 해서 제가 제 소득은요 빵원이에요. 아무튼 우리 멤버십만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독 좋아요 막 이렇게 그거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전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뷰수를 많이 올려가지고 광고를 많이 얻는 것은 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여튼 하여튼 가입하세요. 여러분 조인 하시면 뭐 간이고 쓸개고 다 정보 있는 정보 없는 거 다 빼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어 해외에 이제 X라든지 해외 인터넷에서 다 뒤져도 알 수 없는 정보들 그런 거를 한국어로 친절하게 해드린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댓글 달았죠. 이거 어차피 비트코인도 전송 레이어로서 TCP/IP 쓴단다 아가들아. 그래서 지금 우리 크립토의 문제는 이 테크 눕 새끼들이 비트코인 크립토를 얘기한다는 자체가 문제다. 이게 댓글을 제가 적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또 크립토 차트 안 볼 수 없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스 드라우다운 바이어라고 해서 이제 하락장에 왔을 때 하락장 포커스에 조금 가격을 좀 장기적으로 본 차트인데요. 이게 11년이고 25년입니다. 보면 이제 이게 사이클이 뭐 대충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사이클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대세 하락,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그 순간에 하락하는 그 기간에 꽤 길죠. 최소한 6개월 이상 될 겁니다. 기간의 패턴, 프라이스 패턴, 이 어떤 특정한 값들을 섞어가지고 드라웃다운에서 약간 평균치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차트거든요. 그래서 다 하락장 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 그 하락장 때 이렇게 얼마나 강하게 내려오느냐 이런 거를 인텐시티를 좀 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그랬을 때 저번 시즌 그다음에 저번 시즌 그다음 이번 시즌에는 뭔지 모르게 밍숭맹숭하다는 거야. 위나 아래나. 그러니까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은 이 다운이 위쪽 기울기로 온다는 거는 결국 가격 상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약간 모멘텀이 위쪽 탁 가격 위로 이렇게 솟잖아요. 이 부분 이제 가격 상승 모멘텀을 볼 수가 있겠는데 약간 이런 거, 요런 구간, 그다음에 요런 구간. 그렇게 이제 대조를 해보는 거야. 그 스트렝스를. 근데 이번에는 옛날에는 이제 가격 하락이 올 때는 이쪽 비율하고 이쪽 비율은 그냥 확연히 차이 나죠. 여러분 보실 때도 확연히 밑에 쪽이 하방이 세다는 겁니다. 여기는 조금 위가 세네. 근데 이번에는 애초에 절대 길이 드라웃다운 이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20%가 절대값으로 20% 범위를 안 넘고요. 계속 언제부터? 23년부터. 2년 내내 이 20% 박스를 안 벗어난 되게 말도 안 되게 잠잠한 장입니다. 잠잠한.
마치 그 고요한 물처럼, 강물처럼, 아니, 고요한 호수처럼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거의 최소한 요 정도 박스 한 60% 박스 뭐 요거는 맥시멈 박스 80이고 요거 다 대충 60% 박스로 봐야 돼요. 80% 피크는 있지만은 60% 박스. 하지만 지금은 20% 박스라는 거야. 좀 특이한 장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로도 상승이 사실은 우리는 70, 뭐 예를 들면은 우리는 25K부터 좀, 여기가 25K 레벨이잖아. 여기가 25K잖아. 25K 레벨에서 무려 4배나 올라가지고 100K 레벨까지 왔는데도, 그리고 예전에 이번에 그 한번 크래시 왔을 때 75K 수준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막 우리 입장에서는 드라마가 한 편의 드라마가 써져 있지만 사실은 20% 박스라는 겁니다. 요 연선에 의하면. 근데 다른 시즌 보면 여지없이 항상 60% 박스였다는 거거든. 무조건. 그냥 거의 변함없어. 이게 60% 선이거든요. 무조건 60% 박스였다는 거야. 전 시즌 할 거 없이. 시즌은 할 거 없이. 아니면 차라리 이전 시즌은 뭔가 달랐다. 이전 시즌이 만약에 한 40% 박스 아니면 35% 박스였으면은 이해가 되잖아. 이게 그 패턴적으로 봤을 때 점점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내추럴 한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60% 박스였다고 다. 근데 이번에는 가차 없이 23도 탁 끊어가지고 20% 박스. 이게 되게 틀린 장이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변동성이 극히 줄어들고 극단적으로 줄어든데다가 점점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어려운 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사실 해주고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불스코어 시그널도 이제 이 그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이 다 모은 건데, 그 매트릭스로 봤을 때, 아무튼 그린이 이제 불이고, 여기 이제 베어예요. 그래서 그 패턴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전 시즌, 이게 2021년, 요게 이제 전 저점이고요. 요게 이제 지금인데, 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항상 불장이 항상 유지되고 왔던 장이고, 저번 시즌 같은 경우는 상승장, 두 번째 파양이 왔지만은 상승장 때도 다시는 되게 섞여 믹스처가 좀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얘를 잘라보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이 파란 쪽의 분포가 되게 강한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건데,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옆에 밑에 이제 차트가 있다 보니까 보여드리는 건데,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그래서 아무튼 이쪽에 이제 한창 그 불스코어가 이제 불스코어 시그널이 끝나면서 이제 베어가 오면서 베어장으로 이제 짙게 되잖아요. 지금 아직 안 왔다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상 올 수 있다는 얘기긴 해요. 그죠?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장이 이건지, 요게 지금 우리의 장인지, 두 번째 양봉이 오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자, 이더리움 그냥 TVL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드디어 이더리움 TVL이 60빌리언 달러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했죠. 급각으로 회복. 자, 근데 USD 달러로 보니까 그렇지, 이더리움 토큰으로 보면요, 매 순간 증가해온 것이 바로 이더리움 TVL입니다. 예, 매 순간 항상 상승. 2023년 이후로 이렇게 한번 POS 전환이 이때거든요. POS 전환 이후로 공급량 증가도 큰 원인이긴 했고요. 무제한 공급량 증가되다 보니까 이러면서 어떤 시간이 걸립니다. 컨센서스를 변경했기 때문에 2022년 이후로 POW에서 S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마이그레이션 그 퍼리어드가 필요해요. 뭔가 끝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마이그레이션 다 됐고 이제 에코시스템 POS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에코시스템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표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더리움 분위기 좀 살펴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